그래서 이와 같이 눈빛으로 공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여러분들 긍정과 부정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긍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컵에 물이 반이 따라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 또 어떤 분은요, 아이고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남았네. 자, 이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부정적인 사고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긍정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활력소가 되고 여러분들 희망을 안게 해주지만, 부정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이 좌절하게 만들고, 이것이 또 여러분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게 대할 때는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요, 이 감정 전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이 우울한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나도 우울해지고, 정말 기분 좋은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나도 기분이 쾌활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감정 전이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렇게 상대방한테 대화를 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음색도 밝아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음색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는 고객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지만 여러분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호감을 얻는 8가지 법칙 중에서 5번째. 자, 고객의 대답이 길도록 유도하라. 자, 어떤 분이 질문하죠. 어디 사세요? 강남 사세요? 아니요. 그럼 어디 사세요? 뭐라 그랬어요? 왜요? 노량진에 사는데요? 아주 단답형인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으로는 사실 그 고객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더 고객이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지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죠. 의사소통이 돼야지만 그분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댁이 어디세요? 노량진이요. 아, 노량진이면 차 굉장히 밀리실 텐데 빨리 오셨네요. 뭐 타고 오셨어요? 아, 이 시간에 차가 밀려서 전철 타고 오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약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곳, 또 어디서 근무하는지, 또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시죠? 아, 강남에서요? 아, 저도 강남에 사는데. 또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바둑 좋아해요. 오, 저도 바둑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한때는 바둑에 미쳐가지고 거의 기원해서 산 적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의 대화. 야구 좋아하세요?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지역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요? 저도 대구인데. 여러분과 공감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대 형성된 것을 찾으면 거기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돼요. 그것 자체로 상대방 고객과 여러분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한테는 말을 하기가 편하고 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공감 대화법이죠. 당연히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한테 호감이 나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질 때도 좀 더 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시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을 주로 많이 얘기하시면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은 호감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공통되는 분모를 많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기본은 먼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던졌으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끊지 마시고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주면서 그분 말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 방향이 틀려도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 스스로 끄떡거리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7번째, 고객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라. 근데 칭찬은요,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70대 80대 할머니한테 손이 다 쭈글쭈글해요. 근데 할머니한테 딱 중개업소를 방문했는데 딱 앉아 계시면 할머니 추우시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아이고 손도 차가우시네. 할머니 아유 손이요 어떻게 이렇게 고우세요? 꼭 20대 같으세요. 자 이런 거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 양반이 농담도 잘해 하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 말이 그냥 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분이 저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게 돼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의 장점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젊은 남녀가 들어오면 두 분이 사귀는 사람이면 정말 잘 어울린다. 그렇죠? 정말 잘 어울린다. 또 인상이 정말 좋다. 너무 선해 보인다. 너무 똑똑해 보인다. 이런 식의 어떤 칭찬은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뻔한 거로 들리면서도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또 그분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공감대를 찾아서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 이게 단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여러분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거와 상반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이 없는 고객 있죠? 정말 수줍어하고 말이 없어요. 이런 분한테는요. 아까처럼 답이 길게 나오는 것들을 유도하면 아예 더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한테 또 단답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짧고 부담이 없는 대답을 먼저 유도해야 돼요. 그렇게 유도해서 짧은 순간에서라도 의사소통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풀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긴 대화가 가능하도록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이 없는 고객한테는 긴 대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짧은 질문으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도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중개업소 방문 고객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훈련을 거치시면 여러분도 어느 고객이 오든지 여러분을 보면 항상 기분 좋은 사람 그리고 느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개업소를 방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방문했을 때 웃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표정이 거의 무표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업소를 방문해도 정말 나를 친절하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알아보거나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지 않으면 바로 나가서 딴 부동산을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좋은 느낌을 주면요. 그분이 쉽사리 자리를 뜨질 않아요. 가능하면 그곳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첫 느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순전히 여러분들 고객한테 호감을 갖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올려주신 얼굴 때문도 아니고요. 오로지 100%다 여러분의 탓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호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진상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개업소 방문 고객에게 호감을 얻는 8가지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고객 유형별 3가지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